자, 마지막으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스트는 시그니처 기호가 기호이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을 가지는 그런 형태의 자료 구조로 우리가 이미 학습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리스트 객체를 만들었고 그 리스트 객체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여러분들이 가공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값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더하기 1 혹은 곱하기 2 혹은 뭐 제곱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엘리먼트에 대해서 어떤 가공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for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코드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바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인데 자,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리스트 객체가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리스트 객체 안에 들어있는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해서 리스트 객체를 가공을 하고 싶을 때 바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쓰시면 되고 자, 사용하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이렇게 사각가로 리스트의 시그니처 기호라고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각가로를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운 for 반복문을 여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먼저 표현식. 자, 이 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 혹은 어떻게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엘리먼트들을 업데이트할 것이냐라고 하는 코드를 이 표현식 부분에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의 엘리먼트에 뭐 2를 곱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자열에 특정 문자열을 뭐 추가한다든가 뭐 그런 용도로 이 표현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for라고 하는 반복문에 나오는 키워드 그리고 이제 변수값 그리고 for 구문이 나왔을 때 항상 따라다니는 in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리스트 객체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리스트 객체에 있는 하나의 엘리먼트를 꺼내서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변수로부터 꺼내서 여기에 표현식에 정의된 대로 연산을 수행을 해서 리스트 객체를 다시 한번 가공을 해서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형태로 동작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레인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1부터 11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어서 1부터 10까지라고 하는 걸 생성을 하고 리스트 함수로 형변환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list1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1부터 10까지 10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로 생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리스트 1에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의 값들에 대해서 2씩 곱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살펴봤던 리스트 컴프레hension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용하는 방법은 양쪽에 사각가로 써주시고 자, for 구문을 써줍니다. for 구문을 써주고 당연히 in 따라옵니다. 그리고 list 1이라고 하는 리스트 객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고 자, 리스트 1에 있는 엘리먼트를 하나 꺼내서 i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i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보내니까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서 i에 저장을 했고 1 곱하기 2니까 2라고 하는 거가 하나 생성이 되겠죠. 엘리먼트가. 그리고 이번에는 2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꺼내서 i에 저장을 하고 여기에 또 2를 곱하니까 4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이라고 하는 값을 i의 변수에 저장을 하고 맨 앞으로 보내서 자, 3 곱하기 2 하니까 6이라고 하는 값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각가로가 결국은 우리가 리스트의 시그니처 기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리스트 객체를 가져다가 하나씩 꺼내서 맨 앞에 있는 표현식처럼 가공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렇게 원래는 이런 값이 리스트 1에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2씩 곱해서 업데이트하는 새로운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리스트를 가공하는 그러한 용도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for loop를 이용을 해서 구현해 주실 수도 있지만 뭐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for 구문을 이용을 해서 한 3-4줄 정도의 코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라인의 코드로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저러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여러 번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보시다 보면 굉장히 쉽게 어떤 리스트 객체에 대해서 어떤 가공 처리를 할 때 혹은 리스트 객체 안에 들어있는 엘리먼트들에서 어떤 업데이트를 시키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단순한 코드로 쉽게 저렇게 가공 처리, 업데이트 처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방향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우리가 어떤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가공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필터링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링 연산,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많은 그런 엘리먼트들 중에서 우리가 몇몇 엘리먼트들만 필터링해서 꺼내오고 싶을 때 우리는 뭐 슬라이싱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슬라이싱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에 있는 것을 순서대로 다 꺼내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조건에 맞게 꺼내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어떤 가공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사용했던 거하고 동일한 방법이지만 추가적으로 뒤에 어떠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 엘리먼트들만 추출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리스트 객체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if문으로 구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각가로를 앞뒤로 붙여주시고 리스트 객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써주는 것도 동일합니다. 표현식도 여러분들이 뭐 표현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필터링 목적이기 때문에 표현식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리스트 객체에서 꺼내온 것만 여기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동작하는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 두시면 되는데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우선 리스트 객체에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꺼내서 변수 안에 저장을 합니다. 첫 번째 엘리먼트를 꺼내서 그리고 나서 이 변수에 있는 것을 어디로 보내냐면 조건식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만족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만족하면 맨 앞에 표현식으로 보내고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해당하는 엘리먼트에 대한 부분은 바로 드랍, 무시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객체에 대해서 어떤 가공을 하거나 업데이트할 목적으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쓸 경우에 그 수식 신텍스하고 동일한 신텍스이지만 추가적으로 if 조건문을 여기에 옆에 붙여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경우에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만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필터링을 하려고 할 때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여러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 엘리먼트만 꺼내고 싶을 때 그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그런 조건을 적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 이렇게 일련 번호 숫자를 생성을 해서 리스트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보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써주는데 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요 그림을 그 리스트 컴프레hension 코드와 같이 매칭해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하나씩 그 대입을 시켜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리스트 1 안에는 1부터 10까지 10개의 엘리먼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 꺼내서 1을 꺼내겠죠. i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i의 값이 현재 1이죠. 1 값을 1 쪽으로 가져갑니다. i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입니까? 물어봅니다. 1이죠. 그러면 조건에 만족하니까 제일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의 2제곱 하니까 이거는 곱하기 아니라 제곱이죠. 그래서 1의 2제곱 하니까 그대로 1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2라고 하는 값을 꺼내서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해보겠죠. 그러면 2라는 값을 꺼내서 i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조건으로 보냅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버립니다. 그대로 드랍시켜서 버리고 그 다음 엘리먼트를 또 꺼내면서 3을 가져오겠죠. 리스트 1에서 3을 꺼내서 i의 변수에 저장을 하고 조건을 체크해 봅니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조건을 만족하니까 제일 앞으로 보내죠. 그러면 3에 2제곱하니까 9라고 하는 값이 생성이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4를 꺼내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또 드랍해버립니다. 그리고 5를 꺼내면 조건에 만족하니까 그대로 와서 제곱해서 25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나머지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동작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다른 랭귀지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도 이 신텍스에는 좀 적용하기가 힘들지만 두 가지 경우 리스트 객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엘리먼트를 가공을 하거나 어떤 필터링할 목적으로 그냥 가공을 할 때는 포 구문만 그대로 써서 표현식만 지정을 해주면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if 조건문을 추가를 해주면 그 조건에 만족하는 엘리먼트만 필터링해서 어떤 걸 적용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파이썬의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앞에 있는 이 그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 보시고 혹은 다른 코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이해하시려고 할 때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코드의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통해서 좀 더 익숙해지시면 아마 잘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